그러니까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그러니까 야외 지질 조사를 필드라고 이야기를 보통 해요. 아빠들은 필드 나가는 게 골프 치러 가는 걸 텐데 지질 조사를 다니면 얘가 요렇게 흰 듯한 느낌 또는 이렇게 잘린 듯한 느낌 이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지질 구조가 나타나면 어떤 힘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우선은 습곡이라는 것과 단층이라고 하는 건 좌우로부터 어떤 힘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습곡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습곡은 아주 쉬워요. 힘이 하나밖에 없어. 자, 지층이 이렇게 퇴적이 됐어. 아래쪽이 오래된 땅이고 이쪽이 젊은 땅인데 양쪽에서 누르는 힘, 행압력을 받으면 이렇게 휘어요. 어떤 모양으로 휘든지 간에 휘어있으면 다 습곡이라고 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실제로. 근데 이제 시험 문제를 얘기한 습곡의 종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습곡, 휘어진 땅을 습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양쪽으로부터 행압력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거고요. 행압력을 받으면 습곡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위로 올라간 곳을 배사라고 해요. 등배자. 우리 여기 등 이렇게 구부정 된다고 해서 배사예요. 안쪽으로 휘어진 층이 향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향사. 그래서 여기가 습곡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층과 향사와 배사를 수직으로 잇는 층이 습곡층이에요. 습곡축. 그래서 이 배사를 연결하면 배사축, 향사를 연결하면 향사축 이렇게 불러요. 어쨌든지 간에 습곡축을 이렇게 표시하고요. 여기를 양쪽 이렇게 비스듬히 경사진 걸 날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죠? 습곡 날개 기울어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 습곡을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일반적인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이렇게 아주 아이디어한 형태의 습곡을 정습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습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습곡축이 지층과 거의 수직이고요. 그리고 경사 방향은 반대야. 축을 경계로. 그런데 그 경사각이 거의 같아. 이런 경우를 정습곡이라고 이야기해요. 정습곡.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뭐가 있냐면 경사습곡도 있겠죠. 누가 봐도 습곡이 이렇게 휘어있는 형태. 이렇게 휘어있는 형태. 그래서 축이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경우는 경사습곡이라고 하는데 비슷하게 휘어져 있는데 조금 다른 애가 있어요. 등사습곡. 이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축은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경사, 등사 다 축이 지층에 대해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여긴 축이 수직인데 저렇게 기울어져 있는 경우인데 얘는 경사습곡이고 얘는 등사습곡인데 차이는 뭐냐면 날개의 방향이에요. 자, 얘는 날개가 축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그치? 근데 얘는 같은 방향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이렇게 날개의 방향이 축과 나란하게 되어 있으면 등사습곡 같은 경사 방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날개의 방향이 축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좌우뒤층으로 되어 있으면 그냥 경사습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가 행압력을 조금 더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경사습곡이나 등사습곡 같은 형태는 얘도 분명히 행압력을 받은 게 맞아요. 얘도 행압력을 받은 게 맞고요. 습곡은 기본적으로 행압력을 받았을 때만 생기는데 저렇게 비틀어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정습곡은 양쪽에 동일한 그 높이,
동일한 축과 수직인 방향에서 동시에 이렇게 힘이 작용될 경우를 보통 정습곡이 형성이 되는데, 실제로 행압력에 압력축이 틀어진 경우, 여긴 약간 위쪽에서 힘을 받고 여긴 아래쪽에서 힘을 받으면 경사가 지긴 지는데 약간 휠 수가 있어. 이런 경우가 경사습곡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지층이 동일한 행압력, 이렇게 나란한 축에서 힘을 받으면 정습곡이 생길 수 있는데, 힘을 받은 게 꼭 이렇게 동일한 곳이 아니라 여기는 약간 왼쪽은 위쪽에서 행압력을 받고 아래쪽에서 행압력을 받게 되면 축이 틀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틀어지면 경사가 되고요. 얘가 더 크게 힘을 받아서 비틀어진 상태에서 힘을 받으면 옆으로 완전히 이렇게 누워요. 옆에서 보는 습곡 구조가 이렇게 나타나는 형태의 습곡 구조를 말해요. 이런 경우를 횡와 습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축이 완전히 지층과 나란한 방향으로 누워있는 경우를 횡하습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로 행자, 누울 와자예요. 가로로 완전히 누워버린 습곡. 얘도 행압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습곡의 종류를 형태를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형태를 가지고 정습곡이냐, 경사습곡이냐, 등사습곡이냐, 횡하습곡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습곡은 기본적으로 다 뭘 받았다? 행압력을 받았다. 그리고 여기가 배사고 여기가 향사인 것도 같아요. 그런데 축이 기울어진 정도, 그 다음에 날개의 방향을 가지고 습곡의 종류를 구분한다. 밖에 나가서 조사를 할 때 지층이 휘어져 있으면 다 습곡이다 이러면 되는데, 이렇게 구분하는 거. 밖에 나가면요, 이렇게만 있는 경우 없고 이렇게만 있는 경우 없고 이렇게만 있는 경우도 다 섞여 있어요. 실제로 여기 그림 같은 경우도 무슨 습곡 같아요? 뒤축 이렇게 그리면 정습곡 같은데 정확하게 보면은 축이 틀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정습곡이냐 경사냐 등사냐 이렇게 안 나타나요. 그냥 다 뒤집어진 형태예요. 다 여러 가지 복합된 형태인데, 그 밖에는 습곡작용을 받았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습곡작용의 핵심은 어떤 힘을 받은 거다? 행압력을 받은 거다. 이걸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습곡작용을 좀 넓은 범위에서 받으면 융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부정합 이야기하면서 경사부정합이 만들어질 때 융기했잖아. 근데 경사부정합이 만들어질 때는 융기할 때 습곡작용을 받는 대규모의 행압력이 작용해서 지층이 휘어지면서 융기한 케이스예요. 그때 경사부정합이 만들어질 수 있어. 일반적으로 지층이 전반적인 이렇게 융기가 되어지는 평행부정합이 만들어지는 융기도 많은데, 행압력을 받아서 특정 지역의 대규모의 습곡 구조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부정합이 만들어지는데, 습곡 구조가 나타나면 여기 대규모의 행압력을 받았다. 이렇게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단층 봅시다. 단층. 단층은 층이 끊어진 거예요. 습곡은 층이 끊어진 게 아니에요. 알겠죠? 습곡은 층이 끊어진 게 아닌데 단층은 층이 끊어져요. 층이 끊어지는데, 이 단층이 끊어질 때는 습곡처럼 행압력을 받기도 하지만 장력을 받아서 끊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잡아당겨서 끊어질 수도 있고 밀어가지고 끊어질 수도 있고, 근데 습곡 구조를 잡아당겨가지고 습곡이 생길 수는 없겠지. 그러니까 습곡은 무조건 행압력인데, 단층은 장력도 생길 수 있고 행압력도 생길 수 있고. 자, 여기 단층면 얘를 분리를 해놨는데, 옆에서 봤을 때 지층이 이렇게 있는데 층이 뚝 끊어졌대. 그럼 여기를 단층면이라고 해요. 단층이라고 하고, 이 단층에서 수직선을 그어서, 원래는 물 뚝 떨어져서 뚝뚝뚝뚝 떨어지는 쪽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냥 수직선 그어서 수직선의 하늘을 보는 쪽이 상반, 위쪽에 있는 지반, 아래쪽이 하반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지반의 위쪽, 지반의 아래쪽. 그죠? 그러니까 거의 애매하게 이렇게 있는 단층들 같은 경우는 애매하면 수직선만 그으면 상반, 하반을 바로 구분돼요. 그래서 하늘 보는 쪽, 위에 있으니까 하늘 위쪽 보니까 상반, 아래쪽 보니까 하반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그치? 예전에 1학년 했죠? 요거 교과서하고 출석부하고 어떤 게 상반? 교과서 상반. 가만히 놔두면 상반이 내려오지. 이게 정상이지. 여러분들 미끄럼틀에서 가만히 있으면 내려와야 정상이야. 올라가면 이상한 거야. 그치? 상반이 내려와. 얘랑 같은 지층인데 이렇게 있으면 상반이 이렇게 내려온 거지.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적인 단층이다. 그래서 정단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단층. 그다음에 거꾸로. 아무튼 층이 끊어져서 상반이 동일한 지층이 여기 있고 그 다음 지층이 여기 있어. 누가 봐도 상반이 올라간 것 같지? 그러면 상반이 내려온 걸 정단층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반대니까 뭐라고 부른다? 역단층이라고 부른다. 자, 이때 역단층의 힘은 키워. 자, 이렇게 놓고 이게 출석부가 안 올라가죠. 시험지하고 교과서하고 어떤 게 상반? 시험지 상반. 교과서하고 시험지 이렇게 놓고 양쪽에 선생님이 밀면 무조건 상반인 시험지가 올라가요. 양쪽에서 밀면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 밀었는데 내려오면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같이 논문을 한번 써봅시다. 자, 그래서 상반이 올라가려면 양쪽에서 무조건 밀어야 돼요. 그래서 역단층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은 행압력이 작용할 경우에만. 그러면 장력이 작용한 반대. 얘를 양쪽에서 내가 잡아당기면 상반이 내려올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정단층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힘, 무슨 힘? 장력. 땡길 땅자. 장력이 작용해서 만들어진 단층이 정단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항상 봐봐. 여러분들 자로 시험하면 딱 맞거든요. 자로. 대신 이제 부러질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돼요. 자를 가지고 플라스틱 자를 가지고 쇠자는 안 돼. 알겠지? 플라스틱 자를 가지고 실험하면 안 돼. 자, 내가 양쪽에서 누르면 자가 살짝 휘지. 그때가 습곡이야. 거기서 힘을 더 주면 부러지지. 그게 단층이야. 그러니까 행압력을 받다가 처음에는 습곡인데 더 센 행압력을 계속 받게 되면 지층은 무조건 부러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거 물리 시간에도 배우잖아요. 니네 이렇게 밀었지라고 했어. 이게 되돌아오면 이게 단성력, 그치? 되돌아오지 않고 깨졌어. 그럼 탄성이 사라진 거지. 소성 이렇게 배웠죠. 자, 그래서 아까 습곡 구조에서는 어떤 힘을 받는다? 행압력을 받아서 휜다 그랬지. 근데 선생님이 자로 실험하라 그랬잖아. 이게 이렇게 꾸부정해지거든. 약간 볼록해졌다가 툭 끊어져요. 그러니까 지층이 원래 이렇게 나타나요. 실제로는 단층면에 보면 지층이 휘어진 지층이 이렇게 보여. 그게 뭐냐면 처음에 습곡작용을 받아서 휘다가 툭 끊어진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약간 휜 장면이 나와요. 장력도 나타나긴 하거든요. 휘어진 장면이. 왜냐면 여러분들 이 장력도 여러분들 그거 슬라임 쓱 잡아당기면 툭 떨어지지 않죠? 그렇잖아. 슬라임 가지고 툭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쓱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연약지방 같은 경우 아주 단단하지 않으면 약간 휜 자국들이 있는데 얘처럼 나타나진 않아요. 여기 조금 더 선명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는 습곡 구조도 나타나고 역단층도 같이 나타난다라고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왜냐? 행압력이 습곡 만들다가 툭 끊어질 정도의 강력한 힘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층이라고 하는 건 가장 대표적인 건 정단층. 뭐냐면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장력이 작용하는 곳에서 상반이 내려가는 거. 그럼 정단층이라고 하고, 양쪽에서 미는 힘으로 행압력이 작용했을 때 상반이 올라간다는 층을 뭐라고 한다? 역단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가 단층면이고 얘랑 비슷해 보이지?
그러니까 지층을 가서 보면요, 어떤 딱 봐도 동일한 지층처럼 보이는 지층들이 나타나, 양쪽에 단층면을 경계로. 그러면 얘가 아래에 있어. 누가 봐도 오른쪽이 상반, 이쪽이 하반. 상반이 이만큼 내려온 것 같으니까 얘는 정단층을 받았다. 전북 부안이라고 여기가 어디냐면, 그때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 이순신 이야기하면서 최석강 최적지형 설명을 할 때 거기에 있어요. 전북 부안에 격포해수욕장 가면 이가 나타나요. 자, 얘는 이게 단층. 누가 봐도 이 녀석과 요 녀석이 같은 지층 같지? 그치? 오른쪽이 상반 이만큼 올라갔네. 아, 이거 역단층을 받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태감력을 받아서 형성된 역단층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이게 취향이동 단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취향이동 단층에 뭐라고 써있냐면 미국의 산 안드레아스 단층인데, 얘는 우리 앞에서 있어. 뭐지? 대표적인 변환 단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변환 단층이라고 배웠는데 갑자기 취향이동 단층이래. 자, 이제 이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취향이동 단층이라고 하는 건 옆에서 보면은 수직단층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수직단층은 층이 옆에서 이렇게 끊어졌거든요. 수직단층은 위아래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상반 하반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지층에 수직으로 끊어져서 집안이 이동하는 케이스가 수직단층인데, 이렇게 딱 수직으로 끊어졌거든요, 옆에서 보면. 그런데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지층의 방향이 주향 방향이라고 하거든요. 지층이 생성됐을 때의 방향을 주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과거의 지층의 주향을 과거 상태로 체크를 하면 지금 현재하고 어느 정도 기울어졌는지 주향과 경사를 측정을 하면 지금 놓여진, 그러니까 노두, 선생님이 노두라고 했던 건 뭐냐면 땅속까지 연결된 원래 집안, 그 녀석들을 조사를 하면 주향과 경사를 측정을 하면 과거에 이 퇴적물이 퇴적될 당시에 지층의 방향과 기울어짐을 알 수 있어요. 주향과 경사를 측정을 하면. 그래서 그 주향이라고 하는 건 수평 방향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수직단층처럼 상반 하반 없이 끊어졌는데, 이 끊어진 경계로 양쪽으로 수평으로 이동하는, 수평단층처럼 수평으로 이동하는 형태를 우리는 주향이동단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반 하반 구분 없이 수직단층으로 끊어진 지층을 양쪽으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렇게 어긋난 이런 경우를 주향이동단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주향이동단층이라고 하는 건 실제 이동 방향이 이렇게 달라서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변환단층이라고 하는 산 안드레아스 단층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해령과 해령 사이, 여기가 변환단층이라고 배웠지. 그치? 산 안드레아스 단층도 여기 해령과 해령 사이인데 공교롭게 육지에 있었을 뿐이에요. 선생님이 캘리포니아주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끊어진 게 해령이 있어서 여기에 산 안드레아스 단층대가 발달했다라고 이야기했거든. 자, 그런데 여기만 보면, 변환 단층만 보면 실제로 층이 이동 방향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수평 단층처럼 양쪽으로 이렇게 어긋난 단층처럼 나타나요. 그래서 그것도 여기만 보면 주향이동 단층과 형태가 같아서 보통 산 안드레아스 단층 같은 여기 층이 끊어졌는데 이 지층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주향이동 단층이라고 보통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주향이동 단층이라고 하는 건 앞서서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힘이 수평 방향으로 어긋나게 작용을 하면, 수평 방향으로. 아까 선생님이 이 단층 놓고 수직 방향으로 어긋나면 수직 단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수직 단층은 실제로 집안 자체가 다 뒤집어진 케이스인데, 수평 단층은 변환 단층처럼 위아래로 움직임은 없이 이렇게만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어긋나서 작용하는 경우를 우리는 주향이동 단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산안드레아스 단층대가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전리는 틈이에요, 틈. 영어가 전리가 조인트거든요. 금 같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암석 사이에, 지층 사이에 금이 가면 우리 그걸 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층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어긋남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끊어진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리는 단층이라고 하는 건 정단층이든 어긋났고 역단층도 어긋났고 평단층도 어긋났고 수직단층도 어긋났고 금을 경계로 어긋남이 있는데 전리는 그냥 금만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걸 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리는 모든 암석에서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가지 가장 대표적인 전리 이야기를 할게요. 우선 제주 지삭계라고 하는 곳에 가면 하산암의 전리인 주상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둥 모양의 전리를 주상전리라고 이야기해요. 이 화산암이라고 돼 있지. 화산암이 어떤 암? 이건 종류고 대부분의 종류 중에 화산암 중에 현무암으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무암으로 구성된 주상전리가 제주 지삭계에 가면 이렇게 기둥처럼 나타나요. 저거 혹시 슈퍼맨 보셨어요? 슈퍼맨? 슈퍼맨 같은 거 안 보나요? 여러분은 오로지 마블인가요? DS는 별로? DC 코믹스 가지고. 근데 그쪽 팀들이 다 이렇게 영웅들이 우울해요. 슈퍼맨도 그렇고 배트맨도 그렇고 그쪽 애들 좀 우울하고요. 슈퍼맨도 우울해요. 왜냐면 걔가 그 크립톤 행성의 사람으로서 지구 사람들을 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개입해야 되느냐 되게 우울증이 많이 빠져있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배트맨도 그렇고요. 배트맨은 PTSD 때문에 나타난 승화 현상이죠. 그래요. 근데 마블 쪽 영웅들은 한결같이 사이코틱하죠. 즉 유쾌한 아이들이에요. 영웅스럽지 않은 영웅들. 뭐하다 그리 같죠? 슈퍼맨. 슈퍼맨의 그 정보가 그 수정 같은 거 막 이렇게 올라오면서 슈퍼맨을 모르지 미안해 다음에 보면 알려줄게. 그 다음 북한산 요렇게 갔는데 이걸 이제 북한산 같은 경우는 넓은 판 모양이다라고 해서 판상절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과거에는 이걸 방상절리라고 했어요. 방상절리. 판상절리 좀 더 얇아야 되고 이거는 방상절리다. 이렇게 입방체 모양으로 하나씩 이렇게 돼 있으니 육면체, 입방체 모양으로 만들어진 방상절리라고 했는데 요거 아예 이제 이 표현 안 쓰고 넓은 판 모양이다, 얇은 판 모양이다라고 해서 그냥 판상절리로 이야기를 하고요. 이 심성암 같은 경우는 이 북한산이 이 다 화강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비가 진짜 무거운 비죠. 어제 인왕산 잔불 때문에 불이 다시 살아나네 어쩌네 그러고 있었는데 어젯밤부터 오늘 내일까지 비가 오므렸어. 전국에 있는 산불은 싹 진화되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인왕산 마찬가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인왕산, 북한산, 그 앞에는 북악산 모두 판상절리가 나타납니다. 자, 주상절리는 용암이 지표로 분출할 때 급냉하거든요. 용암의 평균 온도가 1000도 정도 되니까 특히 현무암질 마그마는 용암의 온도가 조금 더 높아요. 1000도 정도 되는 마그마가 지표로 나오게 되면 1000도 정도의 차이를 보이겠지. 그러니까 급냉을 하게 되거든요. 급냉하는 과정에서 수축이 일어나는데 수축이 일어나면서 쪼글쪼글해지면서 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갑자기 굳게 만들면 뭔가 이렇게 반죽 같은 거에다가 천천히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확 굳게 만들면 주름이 생기거든. 그것처럼 생긴 게 주상절리예요. 그래서 화산암이 냉각되는 과정에서 냉각 속도 차이가 조금씩 생기니까 전리가 나타났어. 그 전리를 뭐라고 하냐면 주상절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까 북한산 같은 경우에 만들어지는 판상절리는
심성암이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화강암인데 화강암은 분출하지 않아요. 분출하지 않고 여기 안쪽에서 지각 안에서 지표 내부 안에서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 심성암인데 여기 위쪽이 풍화 침식 작용을 받고 얘가 살짝 융기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압력이 감소합니다. 내가 이 책을 꼭 누르고 있다가 힘을 빼면 살짝 들뜨지. 그것처럼 이 심성암을 이렇게 꾹 누르고 있던 이 토지들이 침식작용 받아서 걷어지면 이 암봉이 쓱 나오면서 압력이 감소하니까 방금 책 눌렀다가 놨을 때 들뜨는 것처럼 조금씩 들뜸이 생겨요. 그때 만들어지는 게 판상절리예요. 그래서 이 판상절리는 압력 감소, 압력이 감소해서 형성이 된다고요. 주상절리는 냉각 수축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얘는 화산암이 굳을 때 만들어진 거고요. 얘는 마그마가 굳을 때 화산암 형태로 얘는 심성암 완전히 굳은 이후에 융기 또는 침식으로 인해서 지표면에 노출이 되면 압력 감소가 생기면서 전리가 발생하더라라고 하는 게 판상전리예요. 이해되셨나요? 생성 과정이 전혀 달라요. 얘는 마그마가 냉각될 때 그래서 한탄강 있죠. 한탄강에 가면 주상절리들을 보거든요. 한탄강에서 북쪽 그러니까 동북쪽으로 조금 더 가면 우리나라도 있어요. 용암대지 강원도 철원에 가면 있대요. 용암대지라고 용암이 흘러서 넓은 땅을 만든 곳인데 그 용암대지가 만들어지려면 현무암질 마그마거든요. 온도가 아주 높은 마그마가 흐르다가 굳어서 만들어진 땅이에요. 그러니 분출할 때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한탄강 쪽에 현무암들이 분출하다가 얘네들이 냉각되면서 만든 거예요. 거기도. 그래서 거기 가면 제주도에서 보는 것과 거의 똑같은 모양들을 볼 수가 있어요. 기둥을 옆에다 다 붙여놓은 것처럼 육각 기둥 모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주상절리가 생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